자, 반갑습니다. 자, 일단 오늘부터 경기가 좀 많거든요. 내일도 유로파가 이제 18경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스포르팅부터 브레스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포츠머스 한 경기밖에 없는데 포츠머스는 졌더라고요. 홈에서 나름 그래도 잘했었는데, 자, 그러면 스포르팅하고 볼로냐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스포르팅이 23위거든요. 24위 안에 들려면은 사실 무승부 하면은 뭐 맨시티가 이기더라도 11점 되는데 이기는 게 가장 확실하긴 하죠. 24위 안에 들려면. 그리고 볼로냐는 이겨도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지난번에 도르트문트를 이기기 전까지는 1승이 없었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있냐 생각했지만 뭐 홈이라서 이긴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볼로냐가 다음 일정이 코모하고의 일정이 이틀 뒤라서 사실 스포르팅도 경기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은 스포르팅이 지금 3연패 중이거든요. 챔스에서 지난번 라이프치히전도 한 골차, 브리에전도 한 골차라서 그래도 볼로냐가 최근에 뭐 패배도 적고 상당히 흐름이 좋긴 하지만 단순히 챔스 측면으로만 접근했을 때는 그래도 홈팀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나 스포르팅. 뭐 배당은 근데 매력적이지 않아요. 1점 오히려 볼로냐 쪽으로 배당이 빠져서 그런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볼로냐가 이제 스포르팅은 대부분 다 오버고 볼로냐는 언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걸리는데 일단 스포르팅 뭐 이 요케레스가 부상 의심이거든요.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 뭐 장기 부상이랑 뭐 이적 그리고 볼로냐도 보면 수비 쪽에 이적 그리고 공격에 오르솔리니 뭐 부상으로 뭐 경고 누적도 있고 미드필더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게 스포르팅이 아무리 홈이고 동기부여가 있더라도 승은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1.5. 저는 언더 보겠습니다. 언더. 언더로 접근하겠다. 왜냐면 이게 그래도 스포르팅 쪽을 좀 더 봐야 되긴 하는데 하나 걸리는 건 그거거든요. 이 요케레스의 이제 결장 부분. 팀 내 골이 가장 많은데. 그리고 볼로냐는 오르솔리니의 이제 부상. 물론 이제 팀 내 골이 가장 많긴 한데 그래도 공격진에 골을 좀 많이 넣고 있다 보니까 다른 선수들이 그 부분까지 생각을 하면은 그래도 언더 쪽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승무패는 스포르팅이 승이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한번 무승부를 한번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승무패에서는 무승부, 승부식에서는 언더로만 접근하겠습니다. 왜냐면 볼로냐가 이길 사이즈가 나올까? 근데 벤피카나 에스턴 원정 스포르팅. 근데 스포르팅이 홈에서 글쎄요. 이게 조금 고민되는데 근데 볼로냐가 쉽게 잘 안 지는 팀이라서 그래도 홈팀을 좀 더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일단은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언더를 우선시 봅니다. 물을 좀 노려보는 측면으로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오늘 승무패가 2월 됐는데 퍼센테이지가 한 10개 정도가 이제 50% 이상 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스포르팅 쪽에서 한번 노려볼 만하잖아요. 근데 스포르팅이 비기면 사실 조금 애매해져요. 11점이라서 맨시티나 디나모 자그레브가 또 이기면은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득실도 그렇고 이 정도로만 보겠습니다. 아주 갈 경기는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자, PSV하고 리버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리버풀이 지금 1위죠. 뭐 8위 안에 드는 건 문제가 아니고 뭐 순위 싸움이고 PSV는
뭐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를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19위거든요. 그래서 뭐 완전 대패만 하지 않으면 24위 안에는 들 것 같습니다. PSV도. 그리고 리버풀은 지난번 입스위치전까지 이기면서 최근에 토트넘전 빼고는 진 적이 없고, 챔스에서도 전승입니다. 전승. 2실점밖에 안 하고. 그리고 PSV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찌베즈다를 이기긴 했지만 3대 0으로 이게 다 퇴장이 있었죠. 그래서 수비 쪽에 퇴장. 그리고 틸만도 지금 그때 아마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그리고 그 노아랭 질병 표시 해서 몇 명이 좀 퇴장과 부상 그런 것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리버풀이 휴식을 좀 많이 줬다. 주전키퍼 알리송부터 뭐 반다이크, 아놀드, 그리고 뭐 소보슬라이,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 루이스 디아즈, 그러니까 팀 내 공격진의 이제 주요, 뭐 각포는 나오긴 하지만 미드필더도 그렇고 수비 쪽 그리고 주전 키퍼까지 다 그 휴식을 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다음 경기를 생각한다는 거죠. 리버풀 입장에선 본머스 원정. 이게 바로 아마 내일 이게 2월 1일이니까 토요일 새벽에 토요일 그 새벽은 아니고 토요일 경기이기 때문에 좀 빡셉니다. 해서 리버풀 입장에서는 휴식을 줄만하다. 어차피 지금 전승이기도 하고, 그리고 PSV 같은 경우에는 순위가 10 승점이 11점, 순위가 19위라서 이기면 가장 좋긴 하죠. 그래서 저는 요거 PSV 승부입니다. 뭐 빠진 팀들이 이길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전력이 빠진 상황이 리버풀이 너무 많이 빠졌어요. 뭐 공격진에 몇 명만 빠졌든가 아니면 수비 쪽에 빠지고 공격은 나왔던가 이러면 모르겠는데, 뭐 PSV도 결장이나 뭐 이런 부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너무 심각합니다. 그 빠진 그게 뭐 PSV도 이제 일정이 있긴 한데 일단 챔스 올라가려면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PSV 승. 일단 지금까지는 배당 대비 가장 좋아 보입니다. PSV 승. 배당이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자, 그 다음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리버풀이 뭐 아예 다 뺀 건 아니에요. 누네즈도 있고 뭐 각포랑. 그래서 비길 수도 있습니다. 이게. 예. 뭐 이 후보 선수들이 더 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PSV가 홈인점을 감안하면은 원정이면 모르겠어요. 원정이면 비길 수도 있다 보는데 PSV도 홈에서는 잘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보이즈하고 트레베나 가도록 할게요. 자, 영보이즈 같은 경우 지금 36위, 트레베나 32위. 뭐 이겨도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제 7전 전패 대 1승 6패이기 때문에 1승을 할 수 있느냐. 지금 경고 누적이 미드필더에 있고 그거 외에는 크게 없는데, 트레베나 쪽도 보면 공격의 명단 제외된 선수들이 몇 명 있긴 하지만 라돈지치부터 시작해서 몇 명이 있긴 해요. 몇 명이 있긴 한데 이게 그래도 영보이즈 홈인데 물론 트르베나가 이제 거의 대부분 오버입니다. 오버. 그래서 영보이즈는 뭐 지난번 셀틱전 1대 0으로 지면서 아직 승리가 없긴 하죠. 홈에서 아탈란타한테 6실점도 하고. 근데 요 경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이라서 트르베나는 또 다음 경기 1일 날 있고, 물론 영보이즈도 2일 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래도 영보이즈 쪽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길 가능성이 좀 높긴 한데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슈투트하고 파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장자 부분 뭐 이 정도면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자, 슈투트하고 파리 24위, 22위 승점이 10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쪽 라인들이 좀 애매해요. 이기면 일단 자력으로는 뭐 비기면 사실 조금 애매해지고, 일단 슈투트는 수비 쪽에 경고 누적,
주전기포가 이제 질병 표시로 되어 있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공격에도 뭐 장기 부상 빼고는 없고, 파리 같은 경우도 누노 멘데스의 수비 경고 누적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슈투트는 확실히 뭐 이 지난번 마인츠전 지긴 했지만 최근에 슬로반부 아니면 영보이즈 상대로 다득점을 했고, 그래서 그나마 뭐 원정이 나쁜 것도 아니긴 해요, 성적이. 다만 오버가 좀 많고, 파리 같은 경우에는 랭스랑 비겼죠. 그리고 지난번 맨시티전도 사실 질 뻔했던 경기를 역전했기 때문에 파리의 기세도 연승 중입니다. 그래서 슈투트도 지금 연승 중인데 파리도 연승 중이다. 그래서 요 경기는 그래도 비길 가능성이 아예 없진 않은 것 같아요. 잠시만요. 한번 보고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오버도 같이 볼게요. 뭐 무승부 가능성도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홈인점을 감안하면 물론 그 파리 입장에서는 결장자가 크게 많이 없어서 실점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실점도 조금 적고 해서 다음 일정도 브레스트 일정이라 조금 빡세 보이긴 합니다. 2월 1일 토요일날 경기가 있고, 슈투트는 2월 1일 얘네도 홈에서 맨앵글라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이게 확실히 이기면 좋거든요. 둘 다 비겼을 경우에는 둘 다 나머지 맨시티나, 근데 맨시티 말고는 사실 디나모 자그레브는 득실에서 마이너스기 때문에 확실히 좀 우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당은 파리 쪽으로 빠지긴 하는데 사실 오버를 줬잖아요. 2.5. 저는 3.5를 줄 줄 알았는데 요거는 슈투트가 홈이기 때문에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다 봅니다. 저는 오버 볼게요. 오버. 요거는 배당 오버도 나쁘진 않고 비길 가능성도 높긴 하지만 지금 둘의 그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오버로 접근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승무패에서는 승무패 다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슈투트 그라츠 대 라이프치 가도록 할게요. 오늘은 좀 빨리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프치도 이겨도 24위가 안 됩니다. 슈투트 그라츠도 그렇고 1승 6패. 득점에서만 라이프치가 앞서지 결장도 슈투트 그라츠 크게 없고, 오히려 라이프치가 주전기퍼 휴식을 줬고, 뭐 수비 쪽이랑 얘네도 부상이 많은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 라이프치는 유니온 베를린 원정을 떠나야 되기도 하고, 어차피 떨어진 마당에 굳이 힘을 뺄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서 뭐 슈투트도 마찬가지긴 하죠. 최근에 아탈란타한테 5실점 했고, 릴란테 이제 2골을 넣고, 뭐 홈에서도 어디였지? 지로나? 했는데 얘네도 성적이 안 좋습니다. 라이프치만큼. 그래서 라이프치가 지난번 스포르팅을 잡으면서 첫 승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홈이었고, 과연 원정인데 힘을 뺄 필요가 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래서 요거는 뭐 슈투트 그라츠 완전 홍구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슈투트 뭐 프렌이나 승을 보긴 어렵고, 요거는 고민이 좀 됩니다. 그래도 홈인데 라이프치가 과연 어떻게 나올까? 근데 굳이 떨어진 마당에 제가 그렇게 갈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라이프치 입장에서는. 저는 진작에 스포르팅전을 포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이겨도 이제 별반 달라지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때 보면은 뭐 오펜다라든가 뭐 사비 시몬스 결국엔 후반 조금 초반에 교체를 하긴 했거든요. 한 60분 때.
그런 거 생각했을 때는 이게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주전들을 다 기용하면 어떨까 생각을 했지만 다음 리그 일정이 있어서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지금 리그에서도 보면은 라이프치히가 지금 순위가 5위거든요. 5위. 지금 슈투트하고 또 승점이 같기 때문에 리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 볼게요. 무. 그냥 단순히 그냥 팀으로만 보면 라이프치히 승 가야 되는데 뭐 둘 다 의미가 없는 경기라서 이거는 뭐 변수가 나와도 할 말이 없다. 근데 이제 굳이 승패를 가고 싶다면은 당연히 슈투트보다는 이제 라이프치히긴 하지만 글쎄요. 슈투트의 막 결장이 큰 것도 아니고 이럴 기에 잡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무 보겠습니다. 무 보고 넘어갑시다. 요거는. 무 보고 넘어가고 아니요. 인테르가 아니고 맨시티지. 맨시티하고 불리해. 자,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기고 봐야 된다. 그리고 불리해도 승점이 11점이라서 맨시티보다는 높습니다. 그래서 비기면은 사실 잔류가 가능하죠. 25위가 8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리의 장점은 이제 실점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맨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레미 도쿠가 이제 부상이고 수비 쪽에 후벤 디아스 이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불리에는 거의 없고 결장이. 그래서 일단은 당연히 맨시티가 지난번 첼시 3대1로 이긴 것도 그렇고 분데스에서 이제 마르무시가 그 맨시티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무시 같은 경우에는 프랑크에서 이제 골을 많이 넣고 있던 상황이어가지고 그때도 한 골 넣지 않았나 첼시전에? 그래서 그게 꼴찌가 됐나? 아무튼 이 맨시티가 그래도 요새 예전보다는 좀 많이 이기긴 합니다. 다만 이제 그 파리전에서 2대0으로 이기다 4대1로 진 게 좀 뼈아픈 것 같고 얘네도 리그 일정이 다음 경기가 아스날이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2월 3일이니까 월요일 새벽이니까 그나마 일정이 조금 여유가 있다. 다른 팀들보다. 그리고 브리에 같은 경우에는 뭐 얘네 아마 리그 선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진 적이 없어요. 얘는. 챔스에서도 지난 유벤투스랑 비기고 뭐 셀틱 원정도 비기고 홈에서 에스턴도 잡고 그래서 워낙 성적이 좋습니다. 브리에가 3승 2무 2패니까 맨시티보다는 조금 더 괜찮은 편이죠. 근데 다만 이제 지난번 홈에서 유벤 상대로 유효슈팅이 없었기 때문에 맨시티 원정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이길 수 있을까? 원정이라 좀 빡세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맨시티 승 보고 일단 1마인까지 마인까지 봅니다. 이거 1마인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 보는 이유가 물론 브리에가 언더가 좀 많긴 해요. 언더가 좀 많긴 한데 맨시티가 지난번 파리 원정에서 2골 선제골을 넣을 정도면 지난번 페노르트전도 아쉽게 후반 뒷심이 좀 부족한데 뭐 이적한 선수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번만큼은 그래도 좀 시원하게 이겨줘야 되지 않나. 일단 이기고 다른 팀들의 경기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어느 번은 만약에 브리에가 좀 선방을 한다는 것까지 생각을 하면 대략 3대1인데 3대1이면 결국엔 오버거든요. 오버. 마인이 나면서 오버기 때문에 오버 보죠. 오버. 3대2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배당 측면으로는 오버가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가고 자 미넨하고 슬로반부 가도록 할게요. 자 미넨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15위 승점이 12점 사실 뭐 미넨 같은 경우에는 8위를 하느냐 마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뭐 24위 안에는 들고 이 8위 안에 들어야 재경기를 안 하기 때문에 어쨌든 승리가 반드시 필요한 편이고 슬로반부는 뭐 7패입니다. 7패 아까 영보이즈랑 마찬가지로 단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레츠카의 이제 경고 누적 그리고 서브 딱 한 경기 뛴 선수 키퍼의 퇴장 말고는 크게 없어 보여요. 수비 쪽에 부상 한 명.
근데 요새 케인이 골을 잘 못 넣죠, 미넨. 그래서 조금 애매합니다. 슬로반부가 이제 결장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지난번 슈투트전도 결국 한 골 넣었고 AT전도 한 골. 그러니까 맨시티전 뭐 지로나전 골을 못 넣긴 했는데 최근에 AC 밀란전도 두 골 넣고 꾸준하게 골을 넣고 있긴 합니다. 근데 미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격차가 좀 있고 홈에서는 벤피카랑 파리한테 실점을 최근에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미넨의 무난한 승리 봐야죠. 미넨 승은 사실 배당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3마연승 봅니다. 그래도 미넨 승은 적고 3마연승 4대0 스코어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3마연승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최소 4대0으로 이겨야 되는데 슬로반부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AT전도 결국 한 골 넣었고 슈투트전도 한 골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더라도 만약에 한 골을 넣는다 치면은 미넨이 결국엔 5골을 넣어야 3마인이 된다는 거예요. 3마인 하려면 한 골 잡아주기 때문에 4대0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한 골 넣으면 5골 넣어야 되고 그러니까 위험 부담이 좀 많이 따라요. 그 위험 부담에 따라서 배당이 괜찮냐? 수정을 하겠습니다. 배당이 별로입니다. 별로. 1.5밖에 안 되는데 굳이 아무리 미넨이고 홈에서 잘한다 하더라도 슬로반부가 만약에 득점력이 아예 없는 팀이다. 뭐 7패긴 하지만 득점이 아예 못한다 그러면은 모르겠지만 뭔가 최근에 미넨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살짝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미넨이 다음 경기도 이제 뭐 텀이 좀 짧고 그러기 때문에 뭐 슬로반부 입장에서야 던질 수 있습니다. 근데 리그 경기가 좀 거의 한 일주일 더 뒤에 있는 상황이라서 만에 하나 미넨이 빨리 골을 못 넣고 뭔가 선제골을 먹히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저 배당 대비 메리트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잠시만요. 자 그래서 결정을 하자면 미넨 승은 보는데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전 차라리 4.5 기준으로 봤을 때 3마엔보다는 뭔가 오버를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게 한 골 넣으면 결국엔 4대1이 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렇다고 아무리 4.5라도 언더 가기에는 슬로반부가 실점이 많다는 점. 그래서 뭔가 AT처럼 3대1의 스코어라든가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 언더긴 하지만 미넨은 그거보다 득점을 더 할 것 같거든요. 다만 슬로반부가 한 골 넣으면 미넨이 5골 넣어야 돼서 미넨한테 지금 5골은 그리고 결국엔 마엔을 하더라도 배당 자체가 오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까지 생각하면 저는 오버가 더 낫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넨 승은 봅니다. 당연히. 몇 골 차의 싸움이냐 그 차이죠. 아예 뭐 7대0 8대0 나올 수도 있고. 자, 인테르하고 모나코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테르 같은 경우 8득점에 1실점입니다. 그리고 승점이 16점으로 4위고 뭐 에스턴이나 모나코 같은 경우 이기면 인테르랑 승점이 같아져서 지금 이 승점 차이들이 많이 안 나요. 그래서 순위가 압도적이거나 아니면 좀 비슷한 상황에 있는 팀들은
언제든 순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코 입장에서도 8위 안에 들려면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고, 근데 이제 인테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지금 못 나오는 선수 위주만 못 나오는 것 같아요. 기존의 부상자들만. 그렇게 또 많은 편이 아니고, 모나코도 보면은 크게, 그래서 장기 부상자나 이제 최근 부상 해봤자 이제 수비 쪽에 한 명 정도라서 인테르나 모나코나 결장 부분은 얼추 비슷하다고 봅니다. 다만 인테르가 지난번 레체도 4대 0으로 이겼고, 최근에 챔스에서 그 레버쿠젠한테 1실점 빼고는 실점이 없어요. 홈에서 아스날 라이프치히전도 결국엔 다 무실점으로 막았고, 그리고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스타드렌 그리고 에스턴까지 이기면서 연승 중이긴 한데, 항상 좀 불안하죠 모나코는. 특히 원정 모나코는 더 불안하고, 아스날전도 3실점 했기 때문에 아무리 모나코 입장에서는 뭐 이기면은 좋다고는 하지만 워낙 그 실점이 적어요 인테르가. 그리고 모나코는 실점이 두 자릿수입니다. 두 자릿수. 그래서 요거는 뭐 승무패에도 포함된 경기긴 한데 요건 인테르 승부입니다. 다만 인테르도 뭐 득점이 막 많은 편이 아니어서 챔스에서 마행까지 보긴 어렵다. 그리고 다음 경기가 AC 밀란 원정이기 때문에 이기고 있으면 그 부분도 생각을 해야겠죠. 일정은 모나코가 좀 더 타이트하긴 합니다. 그렇게 보고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인텔의 승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테르가 최근에 골을 뭐 레체전에 많이 넣었다고 하더라도 모나코전에 뭐 막 3대 0, 4대 0으로 이길, 물론 아스날전 3실점이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 정도로까지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안 듭니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도르트문트하고 샤흐타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어디선가는 변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노리는 건 아까 뭐 스포르팅 아니면 뭐 슈투트 PSG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라이프치 뭐 동기부여 없는 뭐 그런 쪽, 아니면 뭐 밑에 쪽에서도 노려봐야 됩니다. 자, 딱 10경기까지만 공개를 하죠. 둘레였어요. 바르샤까지만. 자, 도르트문트하고 샤흐타르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홈에서 강한 팀이죠. 지금 얘네가 승점 12점인데 얘네도 이기고 이제 다른 팀 상황들을 보면은 뭐 현실적으로는 좀 빡셀 수는 있어요. 8위 안에 드는 게. 근데 샤흐타르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기면 승점이 10점인데 사실 24위 안에 들기가 힘들죠. 위에 맨시티도 있고. 그래서 이긴다 하더라도 이제 득실이 좀 많이 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그리고 도르트문트가 크게 미드필더 한 명 빼고는 부상자가 없습니다. 오히려 샤흐타르는 이적도 있고 부상도 한 명 있어서 홈에 강한 도르트문트, 지난번 브레멘전 비기면서 연패를 끊어냈거든요. 다만 그나마 홈에서 좋은 성적도 최근에 뭐 바르샤한테 2대 3으로 진다든가, 그리고 리그에서도 보면 뭐 호펜하임 아니면 레버쿠젠 그리고 브레멘전까지, 지금 뮌헨전까지 하면 5경기째 승리 없어서 타이밍상 한번 이겨줘야 되긴 해요. 그 상대가 또 샤흐타르고, 물론 샤흐타르도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아스날전도 한 골 차였고 PSV 원정도 결국에 2대 0으로 이기다 막판에 3골, 거의 한 10분인가 10분 안에 3골 먹혔기 때문에 거의 완전 추가 시간인가? 그래서 사실 뮌헨전 빼면은 샤흐타르도 성적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성적도 보면은 2승 1무 4패지만 뭐 조금만 더 잘했으면은 24위 안에 한번 노려볼 만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결장 부분은 뭐 거의 엇비슷하다 보고, 그래도 타이밍상 한번 도르트문트가 이겨줘야 될 때가 오긴 했다. 홈에서. 그리고 다음 경기는 하이덴하임 원정이기 때문에 아주 빡셀 거라 생각은 안 듭니다. 일정은 타이트하지만. 근데 샤흐타르가 얼마나 변수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챔스 다음에 경기가 한동안 없거든요. 2월 거의 말쯤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살짝 좀 걸립니다. 그래서 도르트문트 승을 보는데 사실 승무패에서는 승만 체크하면 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좀 빡센 부분이 있습니다. 배당이 너무 적어요. 그리고 예전에 슈투트 그라츠전도 1대 0으로 이긴 케이스가 있어서 사실 샤흐타르가 얼마나 골을 넣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뭐 PSV전 2골도 있고, 뭐 최근 브레스트전도 2대 0으로 이겼기 때문에 뭐 아탈이나 뮌헨 그리고 오늘 상대하는 도르트문트 좀 빡세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도르트문트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고
뭔가 도르트문트도 요새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도 도르트문트 승 봐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억지로 막 역배까지 생각하긴 그렇고 배당 대비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1.5 이하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까 스포르팅도 스포르팅 승을 좀 더 봤죠. 근데 배당 대비 메리트 없고. 그리고 그러면 마엔이냐 핸디무냐인데 샤흐타르는 좀 변수가 있어요. 뭐 아스날이나 그런 부분 PSV전도 한 골차 승부도 있는데 도르트문트의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그래서 마엔이 나올까? 좀 빡세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 차라리 뭔가 샤흐타르가 한 골 정도 넣든 도르트문트가 뭐 많은 득점을 못해서 뭐 1대0, 2대0 아니면 뭐 비길 수도 있는 경우니까 차라리 언더를 봐야 되지 않을까. 언더. 배당으로는 차라리 언더로 접근하는 게 맞다. 승무패에서는 승 보고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바르샤하고 사실 도르트문트가 리그에서 성적이 많이 안 좋아요. 지금 11위라서 오히려 챔스 쪽에 좀 더 어차피 리그에서는 이미 물 건너 갔고 왜냐면 4위하고도 승점이 6점 차라 뭐 많은 건 아닌데 지금 흐름 실점의 흐름을 봤을 때 좀 빡세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 다음 바르샤하고 아탈란타 가도록 할게요. 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바르샤 2위입니다. 리버풀 다음으로 그 득점은 1위에요. 득점은 26골. 실점이 리버풀이 적어서 그렇지 그래도 득점이 많기 때문에 아마 득실이 1위일 겁니다. 아탈란타보다도 실점은 좀 많지만 득점에서 커버하기 때문에 그리고 득실이 2위가 아마 아탈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르샤 결장 부분 보면 다니 올모도 부상에서 회복 중인 걸로 아는데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완전 결장은 아니라서 그거 말고는 크게 상황이 없는 것 같고 아탈은 이제 루크만의 부상이 좀 크죠. 레텍이 다음으로 골이 많은데 10골로 어시도 좀 있고 네, 부상으로 빠진 게 좀 타격이 있다. 그래서 바르샤보다는 아탈에 손해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보고 그 다음 일정 부분 바르샤는 다음 경기 알라베스전이고 홈에서 아탈은 홈에서 토리노보다는 알라베스전 상대하는 바르샤가 좀 더 나은데 최근 아탈이 코모도 역전을 했고 2대1로 그리고 슈투트그라츠 5대0 그래서 6경기 만에 승리도 했고 연승 중이고 나쁘진 않다 봅니다. 다만 루크먼의 부상도 있고 그리고 아탈이 세리에서 순위가 3위입니다. 3위. 예, 뭐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뭐 바르샤는 초반엔 좋았는데 지금 얘네도 3위거든요. 순위. 레알하고는 7점 차로 벌어져가지고 일단 다음 경기 뭐 홈이라 좀 무난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발렌시아전 좀 고전할 거라 생각했는데 7대1로 이겼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벤피카전 완전 3대1에서 극적으로 이겼죠. 5대4로. 그래서 최근에 단점이라면 실점을 좀 많이 꾸준하게 하는 게 그 단점인데 지난번 뭐 홈에서는 뭐 발렌시아 뭐 압도적으로 밀어버렸고 아무리 아탈이라도 아탈이 최근에 이제 폼을 봤을 땐 뭐 예전에 연승할 때만큼 폼이 아니고 바르샤도 홈에서 가끔씩 이제 못 이기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게 챔스고 흐름 자체가 바르샤가 더 좋다 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르샤 승 그래도 홈인데 그리고 지난번 역전 케이스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 6승 1무거든요. 아탈은 뭐 2연승 그거 말고는 그 전에 챔스에서 성적 보면은 홈에서 레알한테 졌고 근데 아탈도 쉽진 않은 팀이긴 해요. 4승 2무 1패라서 그러니까 7위입니다. 7위. 그래서 요거는 바르샤 승을 보되 물을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단독으로 바르샤 승 가기에는 지난번 7대1 뭐 발렌시아라서 가능했지 벤피카전이나 그 전에 이제 물론 미넨도 4대1로 이기고 뭐 도르트문트 원정이나 뭐 치르베나 원정 생각하면은 좀 더 봐야 되긴 해요. 바르샤 승을. 그래서 지금 고민 중인 게 지금 도르트문트도 만약에 일반 그냥 승만 본다면 인테르나 도르트문트가 이제 변수가 안 나올 거 생각하면 밑에서 어디선가는 노려야 된다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은 그래도 아탈이면은 근데 빡셀 거라는 좀 생각이 드네. 루크만이 빠지면. 요거 그냥 바르샤 승만 볼게요. 승. 언오버는 사실 바르샤의 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오버 가는 게 맞는데 3.5라서 아탈이 그래도 언더보다는 오버 보는 게 맞겠죠. 바르샤가 실점이 좀 있어서 이게 갑자기 뜬금없이 다득점 무가 터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렇게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승을 더 우선시 볼게요. 그 다음에 오버지. 그래서 오늘은 승 보면서 언오버를 같이 보는 경우가 은근히 좀 있습니다. 뮌헨 같은 경우에는 승이 마행각이 좀 빡세니까 오버를 본 거고, 맨시티도 그렇고 뭐 도르트문트, 바르샤, 그리고 영보이즈도 그렇고 그렇게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멘트로만 갑니다. 참고하시고 레버쿠젠, 스파르타 프라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버쿠젠 같은 경우 지금 딱 8위에 걸쳐 있는데 13점인 팀들이 한 6팀 되거든요. 그래서 스파르타 프라는 이겨도 24위가 안 되기 때문에 동기부여 측면으로 보면 레버쿠젠이 더 강하죠. 그리고 보니페이스는 이적 표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완전히 이적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공격 쪽에 한 2명 정도 부상, 그리고 수비 퇴장, 그거 말고는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AT전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근데 확실히 그때 1대0으로 이기고 있다가 이제 2대1로 역전을 당했는데 비길 수 있었던 경기 좀 아쉽긴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치전도 이기다 비겼고, 그래서 연승 흐름도 한번 깨졌고, 왜냐면 꽤 오랫동안 연승했거든요. 한 11연승인가? 최근에 약간 주춤한데 여전히 홈에서는 압도적입니다. 아마 홈에서 패배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리그에서도 딱 한 번밖에 안 졌고, 그래서 유일하게 뮌헨을 견제할 수 있는 팀이 레버쿠젠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없는 스파르타 프라. 이 리그에 더 신경 써야겠죠. 챔스 보면 인테르한테 한 골밖에 안 주긴 했지만 맨시티 원정도 5실점, 그리고 페노르트한테도 4실점 하는 거면은 레버쿠젠 홈승 봐야죠. 요거는. 다만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배당이 너무 안 나온다. 그래서 이마인을 봐야 될 거냐라고 했을 때 예전에 짤즈부르크 5대0 승리도 있긴 한데 스파르타 프라가 예전에 슈투트한테 1대1로 비긴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슈투트가 4위입니다. 레버쿠젠하고 비교했을 때는 실점은 별 차이가 없고 득점 차이만 있을 뿐이라 1마인도 조금 간당간당한데 2마인까지는 조금 빡셀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레버쿠젠의 성향을 봤을 때 뭔가 홈에서 압도적이긴 한데 스파르타 프라가 이게 뭔가 2대0으로 끝나는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잠시만요. 이게 2대0 레버쿠젠이 홈에서 얼마나 골을 넣었는지 봐야겠네. 3대1, 1대0, 5대1, 2대1, 5대2, 0대0, 3대0. 이게 참 애매하네. 이게 3대1이란 스코어가 나오면서 핸디무가 나올 수도 있다고는 보는데 동기부여가 전혀 없단 말이죠. 그러면은 레버쿠젠 일단 승 보고, 여기까지는 적어 드릴게요. 레버쿠젠 승 보고 이 마인을 갈 건지 오버를 갈 건지 그게 고민됩니다. 오버를 본다는 거는 3대1 정도의 핸디무 아니면 고배당으로는 2대0까지 볼 수 있으니까. 잠깐만요. 스파르타 프라가 최근에 슈투트 근데 독일 팀 상대로 골을 넣었다는 게 걸립니다. 아무리 레버쿠젠이 막강하더라도 약간 스파르타 프라 라흐만이 못 나오고 미드필더의 부상도 있고 레버쿠젠은 퇴장과 마틴 테리어 부상. 근데 패트릭 시크하고 비르츠 정도면은 이거 마인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마인으로 갑시다. 마인. 뭔가 3대0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마인 봅니다. 마인. 살짝 좀 불안하긴 하지만 이렇게 보고 유벤부터는 그냥 갈게요. 유벤하고 벤피카. 자, 유벤투스 17위, 벤피카 이제 21위인데 승점 2점 차이. 유벤이 순위는 안 좋지만 실점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괜히 홈에서 이제 무패를 했던 게 아니고, 물론 최근에 지긴 했지만
그리고 벤피카는 실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24위 안에 들려면 벤피카 입장에서도 뭐 최소 비기고 이제 다른 상황들을 지켜보거나 이기면은 뭐 유벤은 그래도 확정을 지었으니까 24위 안에. 다만 이제 유벤도 24위 안에 확정을 짓긴 했지만 뭐 잘하고 다른 팀들의 상황을 보면은 8위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이제 승점들이 다 비슷해서 일단 이기고 봐야죠. 그리고 결장 부분은 수비 쪽에 캄비아소 말고는 크게 없습니다. 벤피카는 일단 수비에 경고 누적 한 명 있고, 그리고 공격에 브라질 선수 퇴장. 네, 그 선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도 없어서 일단 유벤투스 지금 세리에서 5위인데 한 번 졌죠, 한 번. 그리고 다음 일정이 엠폴리전입니다. 홈에서 그나마 낫다. 다만 지난번 선제골 놓고도 나폴리한테 지면서 리그 처음 패배를 했고, 그리고 최근에 졌던 경기 보면 다 역전패예요. AC 밀란전 컵 대회도 그렇고. 다만 이제 챔스로 접근했을 때는 생각보다 실점을 잘 안 한다. 리그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홈에서 맨시티도 잡았고, 최근 불의의 에스턴 원정 다 비겼기 때문에 괜히 유벤이 실점이 적은 게 아닙니다. 한 번밖에 안 지기도 했고, 챔스에서. 자, 벤피카는 지난번 이길 뻔하다가 5대4로 역전당했죠. 그리고 벤피카도 쉽진 않아요. 왜냐면 바르샤전도 3골을 먼저 넣었었고, 그리고 홈에서 볼로냐, 그리고 모나코 원정 3대2, 그리고 미넨 원정에서도 한 골밖에 안 먹혔기 때문에 유독 이제 무승부가 많은 유벤투스면 이길 확률, 그러니까 무패 흐름을 가져간다고 보면 맨시티도 잡았기 때문에 유벤을 좀 더 봐야 되지만 무승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벤피카가 뭐 최근에 바르샤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벤피카 입장에서도 비겨서는 좀 애매합니다. 오히려 유벤 입장에선 8위만 못 갈 뿐이지 지더라도 24위는 하니까. 그래서 유벤 승무로 보겠습니다. 승무. 그러니까 무가 완전히 뺄 수는 없다. 무가 너무 많아요, 유벤투스가. 그래서 유벤 승무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요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유벤을 봐야 되긴 하는데 공격 쪽에 크게 부상이 없어서 근데 뭔가 벤피카가 지난번에 오히려 바르샤한테 졌으니까 이번에 뭔가 왜냐면 이게 유벤이 이기는 순간 벤피카는 거의 이제 너무 힘들어지거든요. 사실 맨시티 이긴다고 보고 물론 그래도 가능성은 있긴 합니다. 왜냐면 디나모 자그레브나 샤흐타르가 이겨야 이제 뭔가 이제 계속 순위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런 건데, 근데 얘네가 다 이겨도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승무로 볼게요. 승무. 승무로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디나모 자그레브하고 AC 밀란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순위 차이가 좀 나는데 일단 디나모 자그레브는 8점, 맨시티랑 같습니다. 근데 득실이 마이너스가 좀 많아서 이겨도 애매하고, AC 밀란은 8위 안에 지키려면은 이기는 게 가장 완벽하긴 하죠. 그리고 자그레브 같은 경우는 경고 누적 공격 쪽에 있고 부상 의심되는 선수들도 몇 명 있긴 합니다. 그리고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수비 쪽에 부상이 좀 있고 미드필더는 한 명 정도? 그리고 공격에 이제 예전에 보면은 뭐 플리시치, 레앙 아니면 뭐 모라타 막 뭔가 번갈아 가면서 몇 경기씩 못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풀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AC 밀란이 리그 7이거든요. 그리고 다음 경기가 홈에서 인테르전입니다. 물론 2월 3일이나 조금 텀이 있긴 한데 완전 짧은 건 아니라 그래도 요새 지난번 파르마전도 극적으로 이기고 최근에 졌던 거는 유벤 말고는 없습니다. 오히려 인테르나 유벤 그 컵 대회는 뭐 극적으로 역전승하기도 했고 해서 원정이지만 그래도 AC 밀란을 좀 더 볼 수밖에 없어요. 디나모 자그레브가
실점이 많아서. 뭐 리그에서는 홈에서 성적이 최근에 뭐 연승도 하고 나쁘지는 않은데 홈에서 셀틱하고 비겼다든가 도르트문트한테 3실점, 그리고 최근 아스날 3실점 해서 최근 3경기 동안 득점이 없습니다. 그 전에 뭐 모나코전도 2대0으로 이기다 뭐 비기고, 뭐 짤츠부르크, 슬로반부 이제 이기면서 흐름이 좋았는데 최근에는 득점이 없는 거 생각하면은 그래도 AC 밀란 쪽을 봐야 되지 않나. AC 밀란 승 봅니다. 다만 뭐 그 정도로 AC 밀란이 뭐 압도할 거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AC 밀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로나전도 결국엔 한 골을 넣었고 파르마전도 결국엔 역전을 했던 상황이라 좀 아슬아슬합니다. 뭔가 시원하게 이긴다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 치르베나전도 2대1이었고 그 슬로반부 원정도 그 레알을 이긴 게 좀 의외긴 해요. 원정에서. 그거 빼고는 사실 나머지 경기들은 딱 간당간당했습니다. 그 슬로반부하고의 경기도 3대1로 이기다 결국엔 추가골을 못 넣어서 이제 먹혔던 상황이라 이기긴 이기겠지만 한 골차 승부가 될 수도 있어서 뭐 마행까지 보긴 좀 어렵다. 아무리 디나모가 못하더라도. AC 밀란이 좀 의심스럽다. 요겁니다. 그리고 다음 경기 인테르전 홈에서 밀란 더비기 때문에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밀란 승은 보지만 마행까지 보긴 어렵다. 이렇게 보고 짤츠부르크 뭐 이런 경기 비길 수도 있습니다. 자, 짤츠부르크하고 AT 마드리드 가도록 할게요. 자, 짤츠 같은 경우 지금 보면은 이겨도 의미 없다. 근데 AT는 확실히 파리 안에 들려면은 승리하면은 거의 확정이니까. 근데 비기면 좀 애매해질 수 있습니다. 저도 애매해지고. 그래서 지금 봤을 때는 AT가 어쨌든 뭐 득점이나 실점, 그리고 짤츠가 실점이 은근히 좀 많아요. 득점이 없는 반면에. 뭐 부상이 많은 건 아닌데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 빼고는. AT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레버쿠젠전 퇴장, 바리오스, 미드필더 1명. 그거 말고는 수비에 뭐 부상 말고는 공격에는 다 나올 수는 있는데 다음 경기가 마요르카하고의 홈 경기라 그나마 조금 괜찮지 않을까. 다만 지난번 비아레알전도 선제골을 내주고 비겼고 레버쿠젠도 선제골을 내주고 역전하고. 그러니까 AT는 항상 보면 아슬아슬하게 이겼던 경기들 보면 항상 선제골을 내주거나 지고 있는 상황에 역전했던 경기들도 많거든요. 리그 경기도. 근데 어찌어찌 꾸역꾸역 이기긴 이긴다. 그래서 졌던 경기들이 많진 않죠. 그래서 리그에서도 보면은 2번밖에 안 지고 실점도 적은 편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당연히 AT가 조금 더 유리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퍼센테이지도 지금 굉장히 높은데 일단은 최근 스파르타 프라 원정 6득점, 파리 원정도 이겼고, 그리고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레알전 1대5, 5실점, 파리 3실점, 페누르트 3대1로 이긴 게 좀 의문이긴 한데 디나모나 브레스트한테도 홈에서 질 정도면 AT를 잡을 순 없다 봐요. 그래서 이건 AT 승보고, 마에는 글쎄요. 뭔가 AT 마에는 항상 생각하는 게 각이 좀 빡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다음 일정이 빡센 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텀이 좀 타이트하고 그 다음 또 컵대회도 있기 때문에 마엔이라. 근데 언오버로 접근할 바에는 마엔 접근하는 게 낫죠. 왜냐, 오버가 배당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반 승보다는 높지만 이게 짤츠가 결국엔 골을 못 넣으면은 파리나 디나모 브레스트처럼 못 넣고 AT가 최근에 골 넣었던 경기 보면은 뭐 6득점 한 적도 있긴 하지만 생각보다 막 그렇게 많은 득점을 한 경우는 많지는 않거든요. 진짜 많아야 2골이 많기 때문에 2대0으로 끝날 수도 있어서 저는 마엔까지 보겠습니다. 마엔. AT는 마엔. AT는 마엔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릴하고 페에노르트 가도록 할게요. 자, 릴 같은 경우에는 승점이 13점으로 갔거든요. 그리고 득실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본인들이 이제 24위 안에는 드는데 이기면서 8위 안에 들려고 할 테죠. 지금 순위를 보면은 페노르트는 이제 4위. 그리고 리그왕에서 릴은 5위입니다. 5위. 근데 그 릴은 패배가 좀 적은 편이거든요. 3패. 페노르트도 3패. 그래서 뭐 둘 다 패배가 적긴 한데 일단 릴이 최근에 이제 아마 무패를 계속 이어오다 오랜만에 한 20 몇 경기인가 아무튼 리버풀 원정에서 졌고 스트라스도 선제골 넣고 졌기 때문에 지금 연패 중입니다. 연패. 근데 홈에서 무패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그나 컵 대회. 그래서 지금 워낙 홈에선 잘 안 져서 뭐 지난번 슈투트그라츠전 2실점 하긴 했지만 뭐 류벤하고도 비겼고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홈의 이점을 좀 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결장자 보면은 수비 쪽에 퇴장 있고 뭐 미드필더 경고 누적 그리고 여전히 공격에 이제 뭐 장기 좀 대여섯 경기 못 나오는 선수들까지 하면 결장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아마 그때 스트라스전엔 데이비드가 못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경고 누적인가 아무튼 그래서 아마 스트라스 프렌을 봤던 것 같아요. 근데 페노르트가 좀 빡센 게 지난번 미넨전을 3대0으로 이길 줄은 몰랐다. 지금 황인범도 결장은 아니라고 떠 있거든요. 아마 계속 부상이어서 못 나왔던 걸로 아는데 오히려 다른 미드필더 선수들이 지금 부상 2명이나 있고 공격에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오히려 일본 선수 그때 부상이었던 걸로 아는데 이 선수도 부상 표시가 이제 사라졌고 해서 뭐 결장으로 보면은 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 보긴 좀 애매해요.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다만 이제 릴이 홈에서 워낙 잘 안 지고 페노르트는 이겨야 될 경기들을 못 이겼거든요. 뭐 빌럼 원정에서 1대1로 비겼다든가 홈에서 위트레이트한테 1대1로 졌다든가 근데 또 뜬금없이 챔스만 보면은 뭐 맨시티 3대0으로 다 비겼다든가 아니면 지난번 미넨을 3대0으로 이긴 건 좀 컸어요. 오히려 홈에서 또 그 어딨냐 짤즈부르크한테 3대1로 지질 않나. 그래서 종잡을 수가 없다 페노르트는. 근데 종잡을 수 있는 거 딱 하나 있죠. 오버입니다. 오버. 괜히 이제 득점에 비해 실점이 많은 게 아닙니다. 17골 넣고 있는데 15골 실점.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페노르트의 특성을 본다면은 오버로 될 확률이 좀 높다. 요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문제가 뭐냐 2.5라서 오버를 가는 게 좋을지 아니면 릴이 생각보다 홈에서 실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뭔가 무승부가 걸리면은 물을 좀 염두에 둬야 될지. 왜냐면 이게 릴 페노르트는 12번째 경기인데 승무패에서 거의 퍼센테이지가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고민입니다. 근데 페노르트의 기세를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흐름은 뭐 홈의 흐름을 봤을 때는 릴 가야 되는 게 맞는데 릴이 최근에 선제골 놓고 역전당한 케이스도 있고 그리고 챔스에서 뭔가 슈투트그라츠나 실점이 없던 적이 최근에 없어요. 꾸준하게 실점하는 점 생각하면 저는 오히려 오버 가는 것보다 페노르트 프렌 가는 게 맞다 봅니다. 요 경기는 비길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렇다고 지난번 미넨전 3대0으로 이겼다고 해서 페노르트 뭐 벤피카 원정 3득점 했다고 해서 가기에는 릴이 홈이라 좀 빡세요. 그리고 오늘 지면 3연패이기 때문에 3연패까지 그림은 안 보인다. 그래서 무승부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도 페노르트가 오버 성량이 좀 많기 때문에 완전 물을 가기보다는 그냥 프렌 가서 뭐 페노르트의 승까지 좀 염두에 드는 게 왜냐면 무 가는 것보다 프렌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근데 페노르트 흐름만 보고 가실 분들은 오버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거 득점력 보면 아시겠지만 실점을 하든 득점을 하든 근데 릴을 생각해야 돼요. 릴이 지금 리그에서 실점이 19골입니다. 이 10점대 실점이 몇 팀 없어요. 랑스, 파리 그리고 이제 릴
그렇기 때문에 프렘 봅니다. 프렘 페노르트는. 그리고 승무패에서는 아마 그렇다고 프렘 본다고 페노르트 승가기는 어렵고 무를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제 2경기 남았죠. 자, 3경기 남았구나. 에스턴 빌라하고 셀틱 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에스턴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은 9위입니다. 근데 9위, 말이 9위지 13점인 팀들이 아까 6팀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레버쿠젠하고 같지만 이제 득실에서 밀려서 그렇지 언제든 순위 바뀔 수 있고, 셀틱도 24위 확보는 했습니다만 8위 노려볼 만하죠. 8위. 재경기 하고 안 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에스턴은 이제 로스 바클리에 여전히 부상 중이고, 그거 외에는 수비 쪽도 아주 최근 부상은 아니라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봐요. 셀틱은 오히려 이제 일본 선수 다이젠 퇴장 못 나오고, 얘네도 그것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나머진 장기 부상이라서.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자, 그러면 최근 에스턴의 흐름입니다. 지난번 웨스트햄전 비겼죠. 그래서 3경기째 승리 없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 일정이 울버햄튼 원정을 가야 되고, 그리고 챔스에서의 성적만 보면은 모나코전 지긴 했지만 홈에서 유벤, 아니면 이제 라이프치히 원정도 이겼던 점. 근데 셀틱도 보면은 최근에 영보이즈 잡고 디나모 자그레브전 비기긴 했고, 그리고 홈에서 뭐 라이프치히도 잡고, 그래서 이 셀틱도 승점은 1점 차이로 밀리고 있지만 에스턴이 이제 2패고 셀틱은 한 번밖에 안 졌습니다. 그만큼 셀틱도 쉽게 지는 팀이 아니에요. 물론 디나모 자그레브전 생각하면은 뭐 점유율은 높았지만 슈팅은 밀렸기 때문에, 에스턴 생각하면 슈팅은 당연히 뭐 전체적인 측면으로 볼 때 에스턴이 슈팅이나 더 많이 때릴 가능성은 있죠. 다만 셀틱도 승점이 1점 차이고, 지금의 흐름으로 봤을 땐 쉽지 않다. 셀틱도 지금 리그에서도 아마 성적이 괜찮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흐름이 4경기 무패를 하고 있고, 그리고 챔스 중간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챔스 끝나고 이제 다시 리그 경기를 하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볼 땐 에스턴이 좀 빡세죠. 에스턴은 챔스 하고 리그 경기 하고 또 챔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 부분도 셀틱이 더 좋다. 좋은 건 홈인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지금 제가 그 승무패하고 지금 같이 보는 상황인데, 제가 지금 인테르 도르트문트도 승 보고 바르샤도 승 보고 ACAT도 승 보면 사실 변수를 노릴 만한 게 몇 개 없습니다. 뭐 라이프치히나 스포르팅, 아니면 뭐 슈투트, 그리고 마지막 이제 에스턴이나 아스널 쪽에서 노려야 되는데, 그나마 에스턴 쪽에서 위에서 못 노리면 여기서 노려야죠. 그래서 AC 밀란, AT에서 변수가 나올 거냐, 도르트문트, 인테르. 물론 네임밸류만 보면 뭐 인테르도 나올만 하고, 뭐 도르트문트도 요새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나올만 하고, 바르샤도 아탈이기 때문에 나올만 하고, 다 나올만은 합니다. 근데 이미 그런 쪽으로 봤기 때문에 사실 에스턴 쪽을 더 노리는 게 맞지 않나. 그래서 저는 에스턴 빌라 배당 대비 메리트 없습니다. 1.5가 안 되고, 차라리 에스턴하고 셀틱 경기는 셀틱이 의외로 이 챔스에서 최근 실점이 적거든요. 그리고 에스턴도 워낙 이제 실점이 적은 팀 중에 한 팀입니다. 4실점. 그래서 언더 쪽 보는 게 맞지 않나. 에스턴은 언더로 접근하겠습니다. 승무패에서는 무를 한번 변수로 노려보겠다. 보통 이제 변수 노릴 때 승을 같이 끼고 노리는데, 오늘은 일반 완벽하게 승을 보는 게 많아요. 보통 인테르도 승무를 끼든가 뭐 도르트문트도 바르샤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기엔 복식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로나하고 아스널 가도록 할게요. 자, 승무패로는 마지막 경기인데, 자, 9시에 딱 마무리 하려 했는데 살짝 오버될 것 같아요. 지금 한 1시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자,
지로나하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봤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아스날 3위. 얘네도 2실점으로 리버풀만큼 이제 득실이 좋고, 지로나는 이겨도 24위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의미가 없죠. 아스날 입장에서는 오히려 지더라도 승점이 16점 유지되기 때문에 뭐 나머지 팀들 봐야 되는데, 득실에서 굉장히 우위에 있어가지고, 그렇다고 레버쿠젠 뭐 에스턴 빌라부터 모나코, 페노르트, 릴, 브레스트가 다 이기진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스널이 이제 뭐 엄청나게 지지 않는 이상은 거의 지더라도 8위 안에 들 확률이 큽니다. 아스널 같은 경우. 그리고 다음 경기가 맨시티하고의 경기예요, 홈에서. 그래서 분명히 롯데를 돌릴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챔스에서 순위를 보면은, 흐름을 보면 스포르팅 원정도 5득점 했고, 모나코, 디나모 자그레브 다 3득점 해서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이 지로나가 은근히 좀 알 수 없는 팀이에요. 이 팀 자체가 지금 뭐 리그에서 보면은 최근에 연패했죠. 근데 다 한 골 차였고, 그리고 챔스에서도 보면 4연패인데 PSV전 그때 퇴장이 있었거든요. 원정에서. 그래서 그때 그 원정 4대0 경기 빼면은 슈투트그라츠도 1대0패, 홈에서 리버풀하고도 1패. 홈에서 리버풀한테 한 골만 내줬다는 게 중요합니다. AC 밀란 원정도 한 골. 그리고 퇴장 이후에 PSV전 그 자책골과 골을 먹혔기 때문에, 사실 지로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리버풀전도 결국엔 모하메드 살라의 이제 PK 골이었고, 그리고 AC 밀란전도 전반 초반에 이제 레앙한테 골 먹힌 거라, 사실 점유율이나 슈팅은 오히려 점유율은 조금 앞섰고, 슈팅도 뭐 아주 막 심하게 밀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스날이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가 좀 의문이다. 왜냐면 지금 아스날이 리그에서 2위이기 때문에 노팅엄 쫓아오고 있죠. 맨시티도 지금 많이 복구를 해가지고 41점, 승점 6점까지 쫓아왔고, 리버풀이 이제 달아나느냐 못 달아나느냐 차이라 봅니다. 리버풀이 지금 한 경기 덜 치르고도 6점 차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지면서 스톱 걸린다? 6점 차면 해볼만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9점 차로 계속 벌어지고 아스널이 또 중간에 한번 못 이기고 그러면 리버풀이 우승할 확률이 높은데, 리버풀이 이제 혼자 이제 미끄러지지만 않으면 우승할 것 같고, 아니면 중간에 몇 번 미끄러지면 아스널, 노팅엄, 맨시티가 뭐 뉴캐슬까지 따라갈 수 있다 봅니다. 그래서 아스널이 맨시티전을 좀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요거 위험하다 봅니다. 아스널 1.5라서 배당 괜찮네. 아스널 잘하니까 가야지 했다가는 좀 지로나 의미 없는 경기 왜 하려 하지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 갔냐, 라이프치 홈에서 이겼죠. 두 번 다 이겨도 그 24위에도 못 드는데 이겼고, 볼로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홈인 거를 좀 강하게 봐야 됩니다. 또 다음 경기 2월 4일이라 그 날짜 여유도 있고, 지로나 입장에선. 그래서 뭐 이기지 못하더라도 비길 가능성도 있다 해서 저는 오히려 아까 이제 승무패에서 얘기했던 유벤, 바르샤 도르트, 인테르에서 못 노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 밑에 쪽에서 노린다. 에스턴이나 아스널 쪽에서 노려야겠다. 뭐 반대로 이제 위쪽에서 나오면서 에스턴이나 아스널이 무난하게 이길 수도 있는데, 뭐 모든 걸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로나 아스날 같은 경우 언더 봅니다. 언더. 요것도 언더로 접근하겠습니다. 자, 이제 승부식 마지막 경기 갈게요. 브레스트하고 레알 마드리드. 원정이면은 좀 갈 경기는 아니라 봅니다. 자, 브레스트하고 레알 마드리드. 자, 브레스트는 13점, 레알도 12점. 그러니까 레알도 24위 확보는 했는데 이제 8위 안에 드느냐, 그 싸움이죠. 오늘 그런 팀들이 좀 많습니다. 24위 확보는 했지만 8위 안에 들면 재경기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그게 좀 큰 거죠. 자, 브레스트 결장자가 대부분 장기 부상. 레알 같은 경우에는 비니시우스의 경고 누적 말고는 뭐 크게
얘네도 거의 대부분 장기 부상이라서 그거 말고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일정들을 좀 보겠습니다. 레알 같은 경우는 지금 라리가에서 어쨌든 바르샤가 중간에 한번 몇 번 미끄러져 가지고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레알이 다음 일정이 에스파뇰 원정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바야돌리드 3대 0으로 이겼고 요새 은바페가 좀 골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탈 원정에서 3대 2로 잡았고 원래 레알이 챔스에서 강한 편인데 이게 시스템이 약간 바뀌고 난 이후에 뭔가 레알이 거기에는 좀 안 맞는 듯한 느낌인 것 같아요. 조별에서 뭐 1, 2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런 구조가 아니고 한 번에 많은 팀들이 해서 거기서 이제 순위를 결정하다 보니까 지금 그나마 최근에 연승한 게 다행이다. 아탈이랑 짤츠부르크 상대로. 그리고 브레스트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 샤흐타르전 진 게 크죠. 왜냐면 PSV도 잡아냈는데 레버쿠젠이랑도 비기고 했는데 샤흐타르전 득점 없이 진 게 좀 크다. 그래서 그 흐름만 봤을 때는 비니시우스가 빠지더라도 은바페가 좀 잘해주고 있어서 흐름상으로 봤을 땐 레알 가야 됩니다. 요거 브레스트도 리그왕에서 순위만 놓고 보면은 거의 딱 중간에 있거든요. 8위. 근데 얘네가 무가 좀 없는 편이라 승패로 갈릴 가능성이 높은데 최근 홈에서 뭐 리옹도 잡고 PSV도 잡고 예전에 뭐 레버쿠젠하고도 비기고 했지만 공격력에서 보면은 그래도 최근에 레알이 득점력을 보면은 한 골 넣었던 경기가 거의 없어요. 보통 2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의 평균이 3골이고 많을 땐 4골, 5골씩 넣고 있기 때문에 레알 승 봐야죠. 배당이 적어도 레알 승 보고 3.5라도 오버 봅니다. 그래서 배당 높게 가고 싶다. 나 그래도 높게 본다 하면은 오버 가야 되는데 딱 하나 걸리는 게 그거거든요. 만약에 2대1이 나오면 레알 승 나오면서 핸디무가 나오기 때문에 오버도 안 나오고 마엔도 안 되고 다 털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브레스트가 홈이라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버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레알 승을 보지만 레알도 어쨌든 챔스에서 최근에 좋아진 거지 결국에는 브레스트의 홈 성적을 봤을 때 괜찮거든요. 브레스트가 지금 홈에서 5연승 중입니다. 그리고 PSV를 꺾은 적도 있고 그래서 레알이 이기더라도 뭔가 오버나 마인 나면서 이길 것 같은 느낌은 안 들고 뭔가 2대1? 약간 요런 느낌? 그럼 들어서 저는 일단 승만 보도록 할게요. 근데 1.5 이하기 때문에 이게 막상 가기가 조금 빡셀 수도 있다. 오늘 경기가 많아서. 그리고 브레스트도 13점이잖아요. 그리고 레알보다는 득점이 적지만 실점이 한 자릿수입니다. 그래서 비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뭐 비기면 사실 8위 안에 들기 힘들고 우리가 8위 안에 못 드는 거 너네도 이제 들지 못하게 하겠다. 다 재경기 가자 하면은 비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승 보지만 아마 갈 확률은 적을 것 같아요. 갈 거면 핸디무나 무 쪽으로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 마인이나 오버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승 보긴 해요. 그래도 득점력 때문에. 다만 무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고 이게 순서로 보면 마지막 경기잖아요. 항상 마지막 경기는 뭔가 가는 것보다 안 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 맞다가도 마지막에서 물론 이제 똑같은 시간대에 열리지만 경기 수로 마지막이기 때문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서 저는 아까 승무패도 원래는 내일 경기, 오늘 경기 보통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번엔 챔스로만 다 묶었더라고요. 18경기 중에 14경기. 그래서 챔스도 이제 그 승무패로 같이 봤기 때문에 한 번에 끝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승무패도 보면은 지금 50% 넘는 게 10개거든요. 그 중에 제가 지금 변수를 노린 게 하나, 둘, 셋, 넷. 4개의 승패를 낀 게 5개고 한 5대5 정도로 봅니다. 5대5. 5대5 정도 되면은 그래도 당첨자가 꽤 많이 나올 거거든요. 이게 2월 되거나 뭐 한두 명이 독식하려면 제가 이렇게 체크한 데에서 뭐 인테르나 도르트문트 여기서도 이제 뭔가 변수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뭐 밑에 AC 밀란이나 AT 쪽에서도 나와야 됩니다. 최소 2월 되면 사람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10개 중에 5개 변수 나와서는 안 되고 6, 7개 나와야 돼요. 그게 50%인 파리나 아니면 라이프치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제일 높은 AT, 그 다음으로 높은 이제 뭐 도르트문트, 아니면 이제 뭐 아스널, 뭐 인테르, 뭐 에스턴 이런 데서 막 다 터져야 독식할 수 있다. 요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실 분들 참고하시고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일단 다시 보기는 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